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두고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국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 발표하는 내용, 그 장면을 좀 보시죠. 네. 예.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가 전면에 나서고 실무형 본부가 이제 꾸려지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본부이던 건 이제 단이 되겠죠. 그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슬림화도 돼 있고 짜임새도 있어졌다고 하는데 의사결정은 빨라지는데 네, 전국 방방곡곡으로 제대로 전달될까 아까 걱정을 갖다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방방곡곡 지역구는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나 그렇죠. 혹은 전 의원, 현재는 뭐 야당인데 의원이 없더라도 당협위원장 예. 이런 인물들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당 조직이 살아있는 한 가동될 걸로 보고요. 예. 문제는 얼만큼 열심히 참여하느냐 또는 이게 본부에서 동료가 되느냐 또는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느냐. 예. 민주당이 메모드 선대위를 해체할 때 내부에 어떤 안이 나왔냐면 지역에서 확실히 챙기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 성과 평가를 해서 다음 공천에 반영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본부가 작으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겠고 어쨌든 지역은 지역 단위로 뛰는데 본부는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후보가 원탑입니다. 더 이상 뭐 3탑이니 3김이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요. 그 후보에 대한 실무적인 보좌를 제대로 하느냐. 그런데 오늘 쇄신안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해산과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은 확실히 확인됐지만 그러면 슬림한 이 선거대책본부는 몇 명인지 예. 젊고 유능한 실무진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문제는 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 한 본부 안에 단으로 묶으려고 할 때 그럼 그 지휘 또 개통이 제대로 서겠는지. 그래서 아까 국민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가 전 처음에는 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인 줄 알았더니 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오늘 주말까지 대책본부를 완결해서 빨리 보고 드리고 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내 분란도 사실은 아직 사그라든 건 아니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것 같은 네. 성격인 줄 알았는데 예. 작심하고 또 한참 쏟아내고 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윤석열 대표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들이고서는 선대위를 같이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구태타를 했느니 무슨 밑다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참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말고 방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한 3선 의원이나 4선 의원쯤 된다거나 아니면 뭐 선수가 작긴 하지만 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네. 줄을 대고 있었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 들어가 본 정치권인데 그렇죠. 선거 본부마저 슬림하게 젊게 만든다 그러면 네. 야, 괜찮은 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내보내는 게 맞는 선택인가? 이제 이게 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맞았죠. 예. 김종인 총괄이 합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고 우리가 기억하는 12월 초에 울산 회동이라고 하는 예.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파업에 준하는 자맹을 하다가 그렇죠. 극적 화합을 할 때 김종인 총괄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전화로 상당히 또 이제 당내에서는 뭐 이제 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33일 만에 결별로 끝났는데 처음부터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자기의 또 이 어떤 주도적 기질과 강한 또 고집이 있고요. 그 고집하면 또 이 김종인 전 총괄도 예.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굽혀야 누군가 내가 그럼 키를 잡고 당신은 따라온다. 이게 조합이 됐어야 되는데 소통도 원활치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애매한 한 달의 관계가 결별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양쪽 다
거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 후보는 이걸 좀 조직에 방기했던 것 같고요. 예. 김종인 전 총괄은 엊그제 바로 질르면 그래도 따라오겠지 했는데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 화를 부른 셈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예견된 결별인데 이 시점이 참 묘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 혼자 이제는 연기가 아니고 주연이죠. 후보니까. 그다음에 감독, 연출, 각본 네. 다 해야 되는데 영선의 정치 신인, 정치 입문 6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좀 쉽지 않은 홀로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도 사실 영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직을 한 번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네. 젊은 당 대표가 사실은 후보와 위원장 사이에서 뭔가 조율도 좀 해주고 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대표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오늘 이 전면 쇄신안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네,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예.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 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오늘 있었던 발표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후보 또는 후보 측과 사전 상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송이나 여러 공간에서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늘부로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로 자제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이 대표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남들은 다 그렇게 또 이 대표한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연습 문제가 뭡니까? 권영세 위원장한테, 권영세 위원한테 일단은 줬다는. 오늘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한 이 선거대책본부로의 쇄신안은 김종인 전 총괄이 요구했던 거예요. 줄여라. 실용적으로 가자. 그렇죠. 거기 맞죠. 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빠졌다는 게 문제죠.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본다면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가야 한다. 심지어는 말을 타든지 개썰매를 끌고 오든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본부가 거기에 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방향에는 맞는데 갔는데 연습 문제를 뭘 줬을까요? 윤핵관이 끼느냐 아니냐죠. 핵심은 어떤 사람들을 예. 심느냐. 실무안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대책본부가 정말 슬림화돼서 젊은 실무진 중심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더 잘 알고 있는 게 보직 없이 공적 조직 라인에 들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윤핵관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몸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전화 통화도 언제든 가능한 거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에서 오늘 사실 윤 후보는 직접 국민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측근이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리지 않겠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가장 대척점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권성동 사무총장이에요. 그렇죠. 나 대표 그만 못 둔다. 사무총장은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나갔습니다. 예. 선대위 당직 다 내려놓고 그럼 이제는 이 대표 아닌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직 내려놨잖아요. 예. 오늘 오후에 아까 청년들이 성토했다는 행사들 예. 보면 우리 권성동 전 총장은 주관자인 것 같던데요.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 자리도 함께 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봤을 때 명목은 빠진 듯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윤핵관들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 안에 고개 들어 있어서 예. 권영세 본부장이 어떤 답을 낼지 이제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목표를 놔두고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막 싸우는 네. 이 대결장이면 그렇죠. 자기 측근들하고 그냥 그때그때 힘을 모아서 막 뚫고 나가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됩니다. 윤핵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근처에만 가도 뭐라 그러는 거 네네네.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오늘은 기자들이 질문이 막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그리고 나면은 또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어찌 보면 윤핵관이 자꾸 문제가 된 것도 저 윤 후보의 리스크 관리 때문에 이제 네네. 트러블이 생긴 것도 꽤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리스크를 극복해야만 지지율이 회복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크게 하면 우리가 본, 부장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예. 본인의 리스크, 본인. 그게 역량, 자질, 그다음에 실언, 구설 이런 문제였어요.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국민 앞에서 예. 정말 자책점을 내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허들에 많이 걸렸죠. 말실수 때문에. 근데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세는 원래 생각과 인식이 그러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정 리스크인데 이제 부장, 부인과 장모. 예. 그런데 우선은 당장 배우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인식이 또 후퇴했어요. 왜 후퇴했냐면 자, 여성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 마라 했는데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면 검증 아닌가요? 윤리적 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 눈높이라는 건 법적 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청와대의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지 말자 이런 제안도 이제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은 도덕적 검증까지도 넘어야 해요. 늘 인사청문회 때 서로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성 검증 얘기를 해왔는데 도덕은 어디 가고 지금 법적 처벌만 남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인식이 후퇴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문제들도 약간 젠더 감수성에서 예.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근데 앞으로 이제 전략은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기보다는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 국민들이 야단을 치니 조용히 봉사하겠다. 이건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좋습니다. 조용히 뭐 이제 좀 스스로 자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면 그 또한 또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봐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은 결과는 괜찮은데 과정에서 좀 아슬아슬한 대목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리스크를 선대위 없이 돌파할 수 있겠는가. 선대위는 그동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일괄 관리하려고 하는데 부인도 따로 메시지를 내고 언론 인터뷰하고 본인도 약속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가 실언을 하고 예. 그러니까 좀 선대위가 통제하겠다. 심지어 이 김종인 전 총괄이 비서실장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 파국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 무주공산에서 뛰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답이 이제 달라진 게 있는데 네. 사실은 대선에 나간 후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국민이 이제 유권자로서 면접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시험 볼 사람이 면접관들 기다리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자기가 시험 날짜를 정해버린다거나 네. 시험 문제를 정한다거나 이건 좀 이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왔죠.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오늘 얘기가 네,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겠다고. 예. 토론도 좀 하겠다 열심히. 토론을 사실은 이거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법정 토론 3번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권영세 지금 본부장 내정자가 이후에 또 얘기를 한 게 토론 무제한으로 대응하겠다 했어요. 오. 심지어는 이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토론하자고 제안을 하니 대장동 주제로 한다면 하겠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 대응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제안이라도 한다면 예. 대장동 주제로라도 1대1 토론 응하겠다. 라고까지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장동 토론을 했으면 네. 그럼 고발사주 토론은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정책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토론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론에 물꼬를 트는 건데 무제한 토론 얘기까지가 윤 후보 측에서 나왔으니까 토론은 제가 보기엔 국민 여론의 압박에 따라서 예.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룰을 정하는데 삿바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윤 후보도 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네. 실점하면 득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고 또 득점하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토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고비를 갖다 힘겹게 넘고 있는 오늘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 함께 또 광주로 향했습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좀 보시죠.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매일처럼 겪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제 저게 이제 네. 저 당한테 국정 운영을 맡길 때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어떤 안정된 흐름을 가져갈 거냐 이제 네. 이런 걸 국민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둘이 딱 같이 다니니까 이거 보기가 좋긴 좋습니다. 파열음이 나는 것보다 예. 팀워크가 살아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안심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 광주,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예. 이 전에 호남을 이제 메타버스로 돌 때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원팀 맞아? 그랬는데 드디어 원팀의 이제 퍼즐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될 만도 한데 예. 다행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관하지 않죠. 예. 데드크로스다.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상대가 못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이는 것처럼 착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뭐 정성호 특보라든가 또 이해찬 전 대표도 방심하면 큰일 난다. 예. 내부에서 호가호위하지 마라. 또 이제 저희 윤핵관 얘기가 나오면 여기도 이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고를 계속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은 상대당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잘 뛰고 있다, 못 뛰고 있다 하면 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걸 일정 기간 얼마나 잘 절제력을 유지하는지가 그렇죠.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위기가 커지면 어쩌면 또 나름대로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결집 효과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예, 민주당은 아마 그걸 생각하겠죠. 대안이 등장할지 예. 윤 후보가 스스로 다시 바로 설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보고 있어야죠. 그런데 2030 젊은 세대를 이제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저희 YTN이 이제 실시를 해 보니까 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데 이제 윤 후보하고 안 후보가 또 붙어버리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젊은 층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늘 이제 이번 선거의 변수가 뭐냐 중도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외연 확장 문제 하나 짚었었고요. 그 여성 유권자들의 결정이 나름 이 변수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030 청년 세대 이 얘기를 했는데 2030이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때 예. 거의 오차범위 안팎을 이제 넘나들면서 1위를 주도하고 있을 때 청년층이 윤석열 후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청년층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여론이 더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냐, 이게 약간 이제 이 말이 묘합니다만, 또는 야당 야권으로서의 정권 교체냐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야권에서 윤 후보의 청년층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반사 이익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오롯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보층이 있고 그다음에 여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철수 후보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반사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져서 드디어 두 자릿수 지지를 여기서는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조금만 더 윤 후보 하락세와 안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사실은 이제 2, 3위 경쟁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이제 개편해서 선대본부로 가니까 어떻게 꾸리고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또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